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개원에 대한 상권 입지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유독 신도시 상권에서만 그 상권 입지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상권에 집착하고 하는 이유 자체는 기존 도심 상권에서는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도시 상권은 진입을 하더라도 뭐 먼저 진입한 그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업력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도시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거나 현장 상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신도시 상권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신도시 상권에 대한 상권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신도시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신도시 상권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도시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메디칼 진입이 가능한 상가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우리가 뭐 언론이나 실제로 현장 상권 조사를 나가보면은 신도시 상가가 공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실이 많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신도시의 그 상가 건물 자체는 정확하게 용도별에 대해서 용도별 그리고 상권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도 굉장히 제한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상업용 건물 중에서도 실제로 메디칼 건물들은 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들 일반 상업용 건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면 도로에 그 버스나 횡단보도 인근들이나 그리고 전면도로에 주로 이제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이제 주점들 그리고 유흥시설 등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도로에 메디칼로 들어갈 수 있는 상가는 굉장히 제한되고 하는 것은 전국 신도시 다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디칼 상가는 집중됩니다. 집중되기 때문에 각 용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두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도시 상권을 이해를 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주거를 기준으로 할 때 신도시 상업용 건물은 주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섹터의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리고 상업용 건물의 주변에 배치되는 준주거 건물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이렇게 이제 위치가 되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도시 메디칼 상가들은 굉장히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메디칼 상가들이 이제 각 용도별에 따라 가지고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상권 내에서 이제 가능한 상가들이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상가들이 실제로 메디칼이 집중되고 하는 한두 개 상가들, 많게는 서너 개 상가들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메디칼 상가는 서로가 경쟁도 하고 그리고 집중되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선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가끔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경쟁이 덜한 쪽을 조금 피해서 하면 낫지 않겠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는 경쟁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칼에 들어갈 수 있는 상가를 선택해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특징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큰 단지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은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진입을 할 때는 임대료나 그리고 분양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메디칼에 진입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점점 단지 내 상가가 이제 단지의 세대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로 보면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나 준주거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으로 메디칼 상가들이 이제 집중되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그리고 이제 중심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과목들의
투자의 규모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상권 미성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가 또 심각하게 이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2015년경에 이제 상권 분양 시 현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그냥 대충 진행을 하더라도 대부분 완판이 되어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홍보를 할 때 크게 작용을 하는 게 뭐 그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 뭐 철도가 들어온다, 그리고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변에 놀이시설도 들어오고, 뭐 이런 그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가 분양들이나 그리고 메디칼 쪽에서는 지금 명심하셔야 될 것은, 주변에 이런 개발 호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환자가 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시행되고 입주되고 하는 그 계획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불분명하다면 실제로 상권 형성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신도시 지역의 상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파트가 벌써 입주가 완료된 시점인데도 주변에 이제 그 주민등록 인구 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국은 그만큼 어떤 이쪽에 이주에 대한 그 부담들이나, 그리고 최근 경제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바로 이제 진입을 안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실제로 거기에 인구들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측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하고 하는 인구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보면은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할 때 초기 인구의 평균 연령들이 약 한 35세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습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본 지역 같은 경우 33세 전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낮냐 하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접 지역에서 바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높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초기에 진입할 때는 인구 평균 연령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한 30대 중반으로 본다면은, 30대 중반 본다면은 이제 자녀가 있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 정도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칼이 진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떤 집중돼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30대, 40대 주부층들이나, 그리고 직장인들층, 그리고 자녀층들, 여기에 이제 실제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개원할 수 있는 과목 자체도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많은 마취통증과나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재활학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환자들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미 그 안에 분명히 이제 이런 4개 과목 같은 경우에서 그만큼 많이 개원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하는 데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성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인구 구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의원들도 거의 비슷한 의원들이 집중된다고 하는 측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입 개원리들이 스펙과 연령대가 모두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2000년대 이후 신도시 같은 경우에 물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90년대 대부분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형성된 신도시 같은 경우 2000년도 보통 이제 진입이 완료되는 시점들이 한 2010년도 초반쯤 됩니다. 초반쯤 되면 대부분 지금 벌써 보면은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주할 때가 2011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계산하면 대부분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입주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개원한 의원들도 있겠지만, 보통 입주가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원이 시작되고 하는 시점은 한 입주 시점에 이후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입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연수로 보면 한 12년 됐습니다. 심지어 12년 됐는데, 12년 됐다면 이분들은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완숙기에 들어간 부분들이지만, 최근에 이제 입주한 개원할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이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원을 하게 되면 40대 전후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력 한 5년 전후 같으면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40대에서 45세 전후가 이제 연령대이고, 그리고 전문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젊은 개원이들 만나보면 실제 들어가서 나는 체력에 무조건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뭐 365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신도시에 개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완숙에 들어가서 이미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의 분들은 체력적으로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력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경력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 업력을 쌓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더 잘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갈 때는 상권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신도시 상권에 대한 부분들만 좋아해서 나는 그쪽만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이제 감옥에 따라서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감옥들 같은 경우는 신도시만 고집해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구도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역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존 도심 같은 경우는 진입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진도시다, 구도심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하는 그 과목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진로의 컨셉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신도시나 구도심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